혹시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들어갈 때보다 더 불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겨우 이해할 수 있는 서류 뭉치를 움켜쥐고 그 모든 검진들이 정말 내 건강을 지켜주는 것인지 궁금했던 적은요. 만약 제가 수년 동안 믿어왔던 정기 건강검진이 70세 이후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삶을 바꾸는 통찰력인 오나사막 버드나무의 지혜마을을 통해 과도한 건강검진이 당신의 시간과 돈, 심지어 수명까지 앗아가는 5가지 놀라운 이유를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과잉 진단이 가져오는 정신적 고통부터 정기검사에 숨겨진 위험까지 황금기에 당신의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중요한 5가지 필수 검사와 함께 활력을 되찾고 두려움이 아닌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실용적인 팁을 공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이 건강을 대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경험들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놓치는 영상이 없도록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숫자 0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1. 과잉 진단 마음의 평화를 훔치는 조용한 도둑. 74세인 제 친구 김선영 씨는 건강에 늘 신경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매년 종합 건강검진을 신성한 의식처럼 여겼죠. 그녀는 이 검진들이 노화의 불확실성에 맞서는 방패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기 영상 검사에서 췌장에 작고 모호한 그림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발견은 그녀를 몇 달 동안 불안감에 시달리게 했고 끝없는 침습적 추적 검사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망령에 시달리는 수많은 밤들을 보냈습니다. 매번 병원에 갈 때마다 그녀의 정신적 회복력은 깎여나갔고 끔찍한 진단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의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그 힘든 시련을 견딘 후 마침내 최종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그림자는 양성이었고 노화된 그녀의 몸에 나타난 무해한 특징일 뿐이었습니다. 반년 동안 걱정하느라 시간을 낭비했어요. 안도감과 좌절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김선영 씨가 털어놓았습니다. 괜한 걱정으로 매일 죽음에 대해 생각했어요. 김선영 씨의 경험은 결코 독특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특히 노년층에게 만연한 과잉 진단 문제에 주목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러운 변화를 겪습니다. 조직이 변하고 장기는 시간의 흔적을 남기며 영상 검사에서는 양성이지만 잠재적 위협으로 분류되는 이상이 종종 포착됩니다. 흔히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설계된 검사 및 스크리닝 절차는 이러한 나이 관련 변화를 의료적 위험 신호로 잘못 해석하여 불필요한 개입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곤 합니다. 2023년 노인의학 회지에 발표된 한 연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정기 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은 노인 중 거의 60%가 궁극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명된 추적 절차를 거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조직 검사부터 첨단 영상 검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개입은 신체적 합병증, 금전적 부담, 그리고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상당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과잉 진단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김선영 씨 같은 노인들에게 잠재적 진단에 대한 스트레스는 정신 건강을 해치고 수면을 방해하며 심지어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다른 건강 문제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양성 결과가 확인된 후에도 만약에라는 두려움은 오랫동안 남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정신적 상처를 남깁니다. 김선영 씨의 이야기는 가슴 아픈 경고 역할을 합니다. 의료검진은 종종 적극적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때로는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노인과 그 가족 그리고 의료 전문가들은 진단검사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각 절차의 필요성과 잠재적 위험을 신중하게 저울질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와 관련된 변화의 맥락에서 검사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현명할 뿐만 아니라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모두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위험한 검사 일상이 위험해질 때 대장 내시경 조직검사 첨단 영상검사와 같은 의료검사는 종종 예방치료의 일상적이고 거의 무해한 부분으로 홍보됩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이러한 절차는 상당하고 과소평가된 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며 겉보기에는 간단한 검진을 건강 위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노화된 신체는 조직이 얇고 치유 과정이 느리며 합병증에 대한 감수성이 더 높아 더 연약합니다. 2024년 미국 위장병학회 보고서는 80세 이상 개인의 대장 내시경이 40대보다 장천공이나 심각한 출혈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4배 더 높다고 지적하며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단순히 통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다른 면에서 건강했던 노인들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현실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 이웃 김영호 씨의 경우를 보세요. 그는 79세로 매일 걷기 정원, 가꾸기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등 활기찬 생활 방식을 자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주치의가 검진 중에 발견된 작은 이상을 조사하기 위해 정기 조직 검사를 권유했을 때 김영호 씨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료 시스템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감염을 일으켜 강력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게 되면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약물은 그의 소화기 계통을 망가뜨려 몇 달 동안 불편함과 식이 제한을 겪게 했고 그가 사랑했던 활동들을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괜찮은 상태로 들어갔는데 전보다 더 아프게 나왔어요. 후회로 가득 찬 목소리로 김영호 씨는 회상했습니다. 더 많이 물어봤어야 했는데. 김영호 씨의 시련은 중요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일상적이라고 불리는 절차가 노화된 신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건강한 노인을 새로운 건강 문제로 고군분투하는 환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침습적 검사의 위험은 면역 기능 저하 느린, 회복 시간 마취 또는 약물에 대한 부작용 가능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더욱 커집니다. 예를 들어 대장 내시경은 일부 심각한 질병을 발견하는 데 유용하지만 장 준비로 인한 탈수 감염 또는 허약한 개인에게는 심장 부담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직 샘플을 채취하는 조직 검사는 노화된 신체에서 관리하기 더 어려운 감염이나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노인 의료 검사에 대해 더 신중하고 개인화된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병력, 그리고 절차의 잠재적 이점을 위험과 비교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환자와 그 가족은 다음과 같은 심도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이 검사가 정말 필요한가요? 제 나이의 특정 위험은 무엇인가요? 덜 침습적인 대안은 없나요? 개방적인 대화를 촉진하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는 노인들을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는 정기검사의 숨겨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계속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 약물 과다 복용 알약이 해를 끼칠 때 77세인 제 삼촌 박상훈 씨는 활기찬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조용한 교회 이웃에서 정원 가꾸기와 매일 걷기를 즐기는 열성적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정기검진 후 주치의는 약간 상승된 콜레스테롤 수치에 주목했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 위험을 줄이는 일반적인 약물인 스타틴을 처방했습니다. 박상훈 씨는 주치의의 전문성을 믿고 주저없이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 만에 그의 삶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심한 근육통이 시작되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어졌고 그가 소중히 여기던 산책은 먼 추억이 되었습니다. 장미를 가꾸거나 장을 보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도 버거워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평소의 쾌활함은 좌절로 바뀌었습니다. 몇 달간의 불편함 끝에 그와 주치의는 스타틴 복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의 기적처럼 몇 주 안에 그의 힘과 활력이 돌아왔고 그는 다시 정원으로 돌아가 산책을 즐기며 사랑했던 삶을 되찾았습니다. 박상훈 씨의 경험은 노인들에게 약물 과다 복용의 위험을 극명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이는 종종 시대에 뒤떨어진 의료 기준에 의해 주도되는 현상입니다. 영국은 노인 처방에 대한 일률적인 접근 방식에 점점 더 도전하고 있습니다. 2023년 랜시스 The Lancet지에 발표된 한 연구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약간 상승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보호 역할을 하여 생존율 개선 및 인지 기능 향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들은
젊은 인구를 위해 설계된 지침에 의존하며 노화된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고려하지 않고 스타틴 및 기타 약물을 계속 처방합니다. 이러한 약물은 근육통 피로감 또는 신장 부담, 심지어 인지기능 저하와 같은 수많은 부작용을 동반하여 노인의 삶의 질과 독립성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약물을 대사하는 신체의 능력이 떨어져 부작용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틴은 일부 환자에게 쇠약해지는 근육 약화를 유발하거나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항골제와 같이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다른 약물은 어지러움 낙상 또는 기억 문제를 유발하여 활동적인 노인을 일상생활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약물을 사용하는 다제 복용은 약물 상호작용이 부작용을 증폭시키거나 새로운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2024년 미국 노인의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중 거의 40%가 5가지 이상의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그들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박상훈 씨의 이야기는 모든 처방전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교훈입니다. 노인과 그 가족은 스스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약물이 정말 필요한가요? 시기 변화나 운동과 같은 비약물적 대안은 없나요? 제 나이에는 어떤 잠재적 부작용이 있나요? 의료 전문가와 개방적인 소통을 촉진하고 개인 맞춤형 치료를 우선시함으로써 노인들은 약물 과다 복용의 함정을 피하고 건강, 활력, 독립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재정적 부담, 혹시 모르니까의 숨겨진 비용. 불필요한 의료 개입의 결과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는 노인의 재정적 안정을 파괴하고 삶을 최대한 즐기는 데 필요한 자원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평생 이탈리아 여행을 꿈꿔왔던 활기찬 71세의 제 친구 박미경 씨는 이 교훈을 힘든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정기 유방 촬영에서 의심스러운 그림자가 발견된 후 그녀는 추적 검사, 전문의 상담 진단, 절차의 소용돌이에 휩쓸렸습니다. 매번 병원에 갈 때마다 그녀의 저축이 줄어들었고 꿈의 여행을 위해 꼼꼼하게 모아두었던 여행 자금을 써야 했습니다. 몇 달 후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을 견딘 후 박미경 씨는 그 그림자가 양성이라는 즉 잘못된 경보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검사 때문에 이탈리아 여행이라는 꿈을 포기했어요. 그녀는 자신에게 기쁨과 성취감을 주었을 경험의 상실을 설명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박미경 씨의 이야기는 과잉 진단과 불필요한 의료 개입이 가져오는 종종 간과되는 재정적 부담을 강조합니다.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거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저축에 의존하는 노인들에게 혹시 모르니까 하는 검사와 치료 비용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국립노화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노인들은 진단검사 추적 절차 그리고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대해 처방된 약물을 포함하여 연평균 200달러를 불필요한 의료 비용에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어려운 선택을 강요할 수 있으며 노인들이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미 있는 경험, 여행, 취미, 심지어 기본적인 필수품까지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은 잠재적 문제를 배제해야 한다는 압력이 종종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의 연쇄 반응으로 이어지는 의료 시스템을 헤쳐나가는 복잡성으로 인해 더욱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 박미경 씨의 유방 촬영과 같은 단 한 번의 비정상적인 검사 결과는 MRI 조직검사 전문의 방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각각 고유한 비용을 수반합니다. 포괄적인 보험이 없거나 높은 자기 부담금을 가진 노인들에게 이러한 비용은 빠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금전적 손실을 넘어 꿈이나 재정적 안정을 희생하는 정신적 고통은 또 다른 해악을 더하여 노년에 매우 중요한 자율성과 기쁨을 앗아갑니다. 이러한 숨겨진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인과 그 가족은 의료 결정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즉시 좋지 않은 대신 이것을 관찰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덜 침습적이고 덜 비싼 대안은 없나요? 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 또한 가치 기반 치료를 우선시하여 특히 노인들에게 검사와 치료가 명확한 이점 증거에 의해 정당화되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라는 사고방식에 도전함으로써 노인들은 이탈리아 여행이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든 혹은 단순히 재정적 안정에서
오는 마음의 평화이든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경험을 위해 재정 자원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계속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숫자 2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 정신적 고통, 영혼을 갉아먹는 불안감. 많은 노인들에게 의료적 불확실성의 정신적 무게는 어떤 신체적 질병만큼이나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한때 자원봉사 활동과 활기찬 독서 모임으로 하루를 채웠던 활기찬 75세의 제 이모 이영숙 씨는 정기 혈액 검사에서 모호한 이상이 발견된 후 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후속 결과를 기다리는 한 주는 두려움의 안개였습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각 전화는 파괴적인 소식에 잠재적 전령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식욕이 줄었으며 만약에라는 그림자 아래에서 삶에 대한 평소의 열정이 희미해졌습니다. 비록 심각한 질병이 없음을 확인하는 명확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고통은 환영받지 않는 손님처럼 남아있었습니다. 이영숙 씨의 에너지는 여전히 고갈되었고 자신감은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나를 아프게 만들 때까지는 아프지 않았어요. 그녀는 어떤 의료검사로도 측정할 수 없는 흉터를 남긴 시련에 무게의 목소리가 무거워지며 말했습니다. 이영숙 씨의 이야기는 심오한 진실을 강조합니다. 의료 불확실성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특히 노인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2024년 정신신체의학 회지 Journal of Psychosomatic Medicine의 연구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거나 진단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는 동안의 장기적인 불안감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며 세포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미 사회적 고립이나 회복력 저하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이러한 스트레스는 기존 건강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불면증, 우울증, 심지어 심혈관 긴장과 같은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암, 심장병 또는 다른 심각한 질병과 같은 잠재적 진단에 대한 두려움은 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으며 충만한 삶을 정의하는 기쁨과 활력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만약에라는 정신적 고통은 조사 중인 질병 자체보다 더 해로운 것으로 판명되어 일상적인 의료를 안심의 원천이 아닌 공포의 원천으로 바꿉니다. 이러한 정신적 부담은 노인 의료에 대한 더 동정적이고 사려 깊은 접근 방식을 요구합니다. 의사는 검사가 유발할 수 있는 불안을 인정하며 검사의 목적과 잠재적 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노인과 그 가족은 상담 결과에 대한 명확한 시간표 또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대안적 진단 전략을 통해 지원을 요청할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이영숙 씨의 경험은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신체 건강을 보호하는 것만큼 중요하며 의료적 모함으로 인한 두려움이 어떤 진단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영혼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사막 버드나무 방식, 더 스마트한 건강관리의 길. 신중함과 과잉으로 인해 자주 주도되는 의료 시스템에서 사막 버드나무의 지혜는 신선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양보다 질을 선택하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삶을 진정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우선시하기 위해 의사와 협력하는 철학입니다. 가혹한 환경에서 현명하게 적응하며 번성하는 끈기 있는 사막 버드나무의 이름을 따온 이 접근 방식은 노인들이 활력, 독립성, 그리고 기쁨을 지원하는 건강 전략에 집중하도록 격려합니다. 끝없는 검사나 치료를 쫓기보다는 사막 버드나무 방식은 정보에 입각한 선택 균형 잡힌 생활 방식, 그리고 삶의 모든 단계에서 충실하게 살겠다는 약속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70세 이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5가지 필수 검사입니다. 각각은 과잉 진단의 해악을 최소화하면서 심각한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신중하게 선택되었으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과 함께 제시됩니다. 1. 혈압 모니터링 장수를 위한 간단한 의식. 종종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고혈압은 방치하면 심장마비, 뇌졸중 또는 신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80세가 된 제 아버지 박지훈 씨는 간단한 가정용 모니터를 사용하여 매일 혈압을 확인하는 것을 편안한 아침 의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날씨를 확인하는 것과 같아요 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규칙적인 모니터링은 그가 추세를 조기에 발견하고 주치의와 논의하며 필요에 따라 식단이나 약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4년 고혈압 하이퍼텐션 지에 발표된 한 연구는 지속적인 가정 모니터링이 노인의 심혈관 질환 발병을 20% 감소시켜 심장 건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위험이 낮고 효과가 큰 방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당뇨병 검사 예방의 길. 발견되지 않은 당뇨병은 신경 손상 시력 상실 또는 심장병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은 관리 가능한 해결책의 문을 엽니다. 제 친구 김민정 씨 76세는 정기 혈액 검사를 통해 자신의 당뇨병 전 단계 상태를 발견하고 가공 스낵 대신 신선한 과일로 바꾸고 매일 운동의 한 형태로 정원 가꾸기를 다시 즐기는 것과 같은 간단한 변화로 삶을 바꾸었습니다. 식물들로 돌아갈 이유를 주었어요? 그녀는 풍성한 채소밭에 대해 설명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2024년 미국 당뇨병 협회에 따르면 식단 운동 또는 약물을 통한 조기 개입은 노인 중 70%에서 당뇨병 합병증을 지연시키거나 예방하여 그들의 독립성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계속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숫자 3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 골밀도 검사 이동성 보호. 뼈를 약하게 하고 골절 위험을 증가시키는 골다공증은 노인의 자유로운 이동 능력을 조용히 훔쳐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빠르고 비침습적인 덱사 스캐닝 골밀도 검사는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 칼슘 보충제, 체중 부하 운동 또는 약물과 같은 개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 어머니 최연주 씨 78세는 자신의 활동성을 유지하는 공을 골밀도 검사 덕분으로 돌립니다. 보충제와 근력 운동을 시작한 후 그녀는 계속해서 손주들과 하이킹을 하며 그녀의 웃음소리가 오솔길에 울려 퍼집니다. 2023년 국립골다공증재단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골절 위험을 최대 50%까지 줄여 노인들이 삶을 활기차게 유지하는 이동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고합니다. 4. 청력 및 시력 검사 관계 회복. 청력 또는 시력의 감퇴는 노인들을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활동으로부터 고립시켜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검사로 문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으며 보청기나 교정 렌즈와 같은 개입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 삼촌 김동현 씨 81세는 가족 식사에서 점점 조용해지고 있었는데 청력 검사 후 보청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쾌활한 웃음소리가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방을 채웁니다. 2024년 세계보건기구는 감각장애 해결이 노인의 85%에서 사회적 참여와 정신건강을 향상시켜 그들을 주변 세상과 다시 연결해준다고 지적합니다. 5. 우울증 검사, 정신건강 돌보기. 정신건강은 충만한 삶의 초석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우울증은 종종 정상적인 노화로 오인되어 간과됩니다. 검진 중에 종종 실시되는 간단한 설문지는 증상을 파악하고 지원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제 이모 이영숙 씨는 검진에서 가벼운 우울증이 드러난 후 상담을 시작했고 그림에 대한 열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집에는 활기찬 수채화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다시 찾을 때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활력을 잃었는지 몰랐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2024년 미국 심리학 협회는 우울증에 대한 조기 개입이 노인의 80%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정신건강을 우선시하는 가치를 강조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표적 검사 외에도 진정한 건강은 몸과 마음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 방식에 있습니다. 매일 걷기 비록 블록 주변을 부드럽게 산책하는 것이라도 혈액순환과 기분을 좋게 합니다. 제 아버지는 이웃을 한 바퀴 도는 저녁 산책을 맹세하며 이웃들에게 손을 흔듭니다. 부드러운 삶은 계란과 통곡물 토스트 또는 풍성한 렌틸콩 수프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는 근육의 힘과 에너지를 지원합니다. 제 어머니의 부엌은 이제 영양 가득한 레시피를 실험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갈증 신호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므로 수분 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 친구 김민정 씨가 발견했듯이 휴대폰에 물 마시는 알림을 설정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독서나 가벼운 스트레칭과 같은 편안한 저녁 루틴으로 수면을 우선시하는 것은 몸을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제 삼촌의 캐모마일 차와 오디오북 의식은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생명줄이라는 것입니다. 79세인 제 어머니의 독서 모임은 단순히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살아있게 하는 웃음 목적, 그리고 공동체의 주간 모임입니다. 사막 버드나무의 지혜를 통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건강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했기를 바랍니다. 황금기의 기쁜 목적,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우선시하는 방식 말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성찰해 보세요. 오늘 배운 것 중 다음 병원 방문이나 일상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불필요한 검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매일 걷기와 같은 간단한 건강 습관을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열정에서 목적을 찾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이 얻은 한 가지 핵심 교훈과 그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한 더 많은 통찰력을 얻기 위해 좋아요 공유, 그리고 노인의 지혜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황금기에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기를 바랍니다.